네, 관련된 소식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네 분 모셨습니다. 김용남 전 국회의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 손정혜 변호사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먼저 국정농단과 관련된 주제를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벌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불출석했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그 누구를 봐줄 생각 이거는 손톱만큼도 없었고 제 머릿속에 아예 그게 없었어요. 문화 융성을 위한 기업들의 순수한 참여 의지에 선물을 끼얹어 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손정혜 변호사께 첫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있죠.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증인으로 출석을 해야 되는데 나 못 나가겠다라고 해서 불출석 의사를 밝혔고 오늘 구인장이 발부가 됐는데 결국에는 그게 불발된 건가요? 맞습니다. 사실 네. 구인영장 자체는 사실 강제로 끌고 와도 좋은 어떤 강제력이 부여된 영장인데 네. 사실 현실적으로 박 전 대통령이라는 어떤 전직 대통령이 예우를 비춰봤을 때 물리력을 행사해서 강제로 끌고 오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고요. 네. 특히 그렇게 강제로 끌고 왔을 때의 정치적인 파장. 두 번째는 그렇게 끌고 오더라도 증인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상 구인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실효성 있게 집행되는 상황이 아니고 예. 사실은 오더라도 사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도 증언 거부권을 행사했거든요. 그래서 실효성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번에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세 번째 지금 부름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세 번째 부름을 했는데 왜 이토록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으려 하는 걸까요? 네, 가장 큰 이유는 뭐죠? 이재용 부회장뿐 아니고 예. 관련 재판 중에 또 이영선 전 행정관 재판도 있었는데 네. 이때도 바로 상관이었던 박 전 대통령이 증인이었어요. 나가지 않았습니다. 나가지 않았죠. 그때는 어떤 해석을 했었냐면 이 박 전 대통령이 어쨌든 나름의 나는 대통령이었다라고 하는 권위주의가 있어서 네. 일개 행정관의 재판에 내가 증인으로 오라가라 해야 하느냐 이런 심리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네. 해석이 유력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또 경우가 다릅니다. 국내 최고의 재벌기업 총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이영선 전 행정관과 다르게 이제 봐야 하는데 왜냐? 네. 그 이유는 법적으로는 간단합니다. 본인의 재판에 피고인으로 나갔을 때는 이 본인을 방어하기 위한 진술, 모든 이야기가 별 문제가 없는데 이 증인으로 나갔을 때는 증인 선서를 하고 나갔는데 나중에 진술한 것이 사실과 다른 것이 확인되면 위증죄에 걸린단 말이에요. 네. 최근에 우리가 봤지만 조윤선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 관련 의혹은 무죄가 됐습니다. 나왔지만. 그런데도 1년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은 네. 위증죄 때문이란 말이에요. 청문회 때 우리가 생생하게 봤잖아요. 근데 위증죄가 그만큼 무서운 것이다. 그래서 네. 이제 어찌 보면은 증인으로서는 불출석, 피고로서는 출석 이 방침을 최순실 삼성 임원 측, 네. 이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해서 그리고 박 전 대통령 모두 다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그런 네. 또 전략이 있었군요. 네. 예. 그런데 그 이 구인영장을 보통 집행할 때 수사관들이 가잖아요. 근데 오늘은 양재식 특검보가 부장검사급이죠. 직접 갔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은 특검 입장에서도 굉장히 박근혜 전 대통령을 데려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글쎄요, 뭐 양재식 특검보가 갔다고 해서 출석이 담보되는 건 아니고 네. 그만큼 특검에서도 증인으로 출석을 시키고자 노력을 했다는 것을 외부에 좀 보여주기 위해서 네.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봐야 되겠죠. 수사관이 아닌 특검보가 직접 가는 모양새를 좀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이 사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출석을 해서 증언석에 서더라도 증언 거부 사유가 법률적으로 해당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기소된 내용이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내용인데 이제 본인의 죄에 대한
내용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법률적으로 공식적으로 이제 증언을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증인으로 출석하더라도 네. 실효성은 없는 내용입니다. 설사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별 뭐 실효성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박 전 대통령이 최 교수님, 예. 내가 저 증인으로 못 나가겠다라고 밝힌 사유가 네. 건강 문제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뭐 내성 발톱 증상이 있다고 했는데, 예. 근데 또 보면 뭐 검진도 받고 했지만 또 잘 이렇게 걸어 다니는 모습도 봤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건강상의 이유라는 게 예. 정말 건강이 안 좋은 건지 아니면 정말 핑계에 불과한 것인지 약간 헷갈려요. 저는 예. 핑계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건강상 이유라는 건 재판에 출석하지 못할 만큼의 건강상 이유가 돼야 돼요. 네. 아프면 안 나가는 게 아니고 재판에 출석해서 신문을 받거나 아니면 질문에 답변할 수 있을 그런 능력이 안 되는 상태의 건강상 이유라면 못 나올 수 있지만 발가락 4번째 발가락 다쳤고 어제 그 변호인들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들 말을 그냥 전해서 들은 걸 보면 네. MRI 찍었는데 아직 완전한 결과는 안 나왔지만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온 검진 것으로 결과? 예,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재판에 출석을 건강상 이유로 했지만 제가 볼 땐 그런 이유보다는 여러 가지 이제 본인이 아까 말씀하신 여기 있는 분들이 말씀하신 내용과 또 하나를 덧붙이자면 증인으로 나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가 힘듭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본인이 재판을 받는 피고인 입장에서 변호인이 다 얘기를 하잖아요, 옆에서. 네, 네. 그런데 증인으로 나갔을 때는 변호인 혼자서 다 해결을 해야 그렇죠. 되니까. 그럼 혹시가 말하다가 그냥 실수할 수도 그렇죠. 실수할 수도 있고 법률적 지식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말이 법적으로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에 대해서 전혀 대비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어찌 보면 또 피하는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굉장히 단순하게 박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도 기자들의 즉흥적인 질문을 안 받으셨었어요. 네. 근데 만약에 그랬던 것 증언으로 같아요. 나오면 특검이 예리하고 날카롭고 집요한 질문을 수백 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처하기 굉장히 어렵고 심리적으로 부담이 있고 네.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와서 실제 아닌 건 아니다. 그런 사실 없다 이렇게 밝혀주는 걸 원할 수도 있는데 본인은 그렇게 디테일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집요하게 다그치듯이 묻는 증인신문 자체도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감내하기 어렵다, 네. 불편하다라는 생각이 있을 것이고 그 질문에 일일이 증언 거부를 하는 것도 불편한 심정이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예 네. 나오지 않는 것으로 계속 지금 네. 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걸로 말씀 보입니다. 듣다 보니까 저 궁금해지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요. 그럼 박 전 대통령이 계속 지금 구인영장을 발부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출석하고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본인 예를 들면 재판 과정에서 형량이 더 좀 가중된다든지 그런 불이익을 받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까? 그런 건 없고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증언 거부권이 있어서 행사를 한 것이고 구인영장도 사실은 지금 이것을 판단하는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 증인이기 때문에 조금의 물리력을 동원하더라도 끌고 오겠다라고 하면 집행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네. 사유로 지금 증언 출석이 안 됐다고 해서 형량을 높일 수는 없고요. 네. 다만 이렇게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지적했듯이 주어진 사법 절차나 해명할 기회나 협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협조하지 않은 것이 좀 불리한 양형 요소로는 참작될 수 있다라는 점은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지금 저희가 이 재판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말을 하는 모습을 거의 하나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재판 첫날에 본인 주소지를 말할 때 그게 전부였던 것 같은데요. 예. 결국 이 결심 단계 가면 그래도 이 직접 말을 해야 하는 그런 과정이 있긴 한 거죠. 그럼요. 이제 피고인 신문을 마지막에 하니까요. 네. 피고인 신문은 검찰 내지는 특검에서 이제 주신문을 먼저 하고 변호인들의 반대 신문이 이루어지니까 뭐 거기서 말을 안 할 수는 없고 네. 피고인 신문을 또 검찰이나 특검 측에서 생략할 리도 없기 때문에 거기서야 뭐 본인이 직접 답변을 해야 됩니다. 다만 또 지금 건강상의 이유 정말로 출석하기 어려울 정도로 몸이 아픈 거냐. 근데 지금 보통 일주일에 4일 정도 재판을 하잖아요. 네. 이 지금 삼성 관련한 재판도 그저께 월요일날 해프닝이 있었죠. 특검에서 예. 오전 오후 피고인 신문 절차를 헷갈리면서 준비가 안 됐다 그래갖고 이제 오전 재판이 25분 만에 끝났는데 네. 이 관련한 재판들을 일주일에 4일씩 하다 보니까 네. 특검이나 검찰 측 또 방어하는 변호인 측도 이 준비를 사실은 벼락치기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오전 재판은 그 전날 밤에, 오후 재판은 점심시간 잠깐 쉬는 이용해서. 시간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월요일날 오전, 오후 순서를 잘못 알다 보니까 오전 재판 준비가 안 돼갖고 특검에서 준비가 안 됐으니까 순서를 바꾸자고 했는데
변호인들이 이제 동의를 안 해주니까 오전 재판이 25분 만에 네. 끝난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뭐 복잡한 상황이 있습니다만 일주일에 4일 재판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는 것은 뭐 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 쪽에서도 지금 김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좀 인권 유린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오랜만에 어제는 태극기 집회가 또 열렸다고 합니다. 그 현장에서 나온 목소리 잠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 대통령을 구속해놓고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재판을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살인범도 아니고 엉터리로 말도 안 되는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이 모양이고 이게 말이 되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말도 안 되는 거를 엮어가지고 뭐 변명이니 이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해 말이 안 되지. 대통령님께서는 그 살아오신 과정이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조작돼 있나, 뭘 저렇게 잘못했나. 저희들은 이제 그런 거죠. 저희들도 살아. 지난 7월 28일 박근혜 대통령은 일주일에 4차례 진행되는 인민재판식 인권유린 일정에 지쳐 결국 발목 부상 악화로 서울 삼성병원에 실려가셨다. 60이 넘은 여성의 몸으로 도저히 감당하기 불가능한 인권유린 수준의 재판이 이어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쳐 쓰러져 스스로 포기할 때까지 마녀사냥 인민재판을 계속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네, 어제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태극기 집회가 오랜만에 열렸는데 한 1000여 명의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네, 예. 참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렇게 매일 재판에 오는 것뿐만 아니라 탄핵이 무효다 이렇게 네. 직접 법원에 소송을 낸 지지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이제 무효. 일반 국민인데 네. 이게 재밌더라고요.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입니다. 이모 씨가 민사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민사소송을요. 네, 지난해 12월에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되고 3월에 헌재에서 탄핵이 확정된 거. 이 결정된 것은 무효다라는 무효다. 소송을 냈어요. 어떤 이유에서 무효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의 이제 네. 이유가 있겠죠. 이것은 이제 위법하다라고 네. 하는 이제 이 주장을 한 것인데 법원이 이것을 3개월 동안 검토를 했어요. 3개월 동안이네요. 3개월 동안 꼼꼼하게 검토해서 이 소송을 받아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를 했을 텐데 민사소송으로 우리 법이 정하고 있는 탄핵에 대한 무효를 다투는 것은 네. 법적으로 옳지 않다. 무효. 그래서 이 민사소송은 결국은 성립되지 않고 기각됐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럴 수밖에 없는 게 탄핵 심판 결정은 단심이 한 번밖에 네. 할 수 없고 그 결정에 대해서 다시 불복해서 판단할 수 있는 구제 절차라든가 다른 상급 기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헌재에서 결정한 것을 일반 민사소송 1심 재판부에 이것을 무효 여부를 판단해 주십시오. 소송 요건 자체가 성립이 안 황당한 되고 소송인 거네요. 예, 3개월을 심리했다고 하는 건데 사실은 재판이 소장이 접수되고 3개월 만에 판결 선고가 나온 것은 아주 명확하게 이거는 심리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사가 판단을 내린 네. 겁니다. 그런데 네. 이런 좀 황당한 소송들이 좀 여러 개 있더라고요. 뭐 대선이 무효다 이런 소송도 있고. 그런데 어찌 법원 입장에서는 보기는 봐야 되잖아요. 참 이렇게 골치 아플 것 같아요. 네. 뭐 그게 법원의 역할이죠. 그래서 네. 뭐 이런저런 주장들이 다양하게 들어오고 뭐 반대쪽에 또 소송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집권 시절에 소위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정신적인 받았다. 피해를 입었다. 네. 그래서 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네. 들어온 적이 있고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양쪽에 뭐 이런저런 주장이 있는데 그걸 뭐 결국엔 골치가 좀 아프더라도 해결하고 이렇게 판단해 주는 것이 법원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자, 이 재판 얘기 조금 해볼게요. 이게 뭐 복잡한 얘기는 아닙니다, 시청자 여러분. 근데 이 삼성 재판 관련해서요, 최 교수님. 예. 원래는 장충기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사장이죠. 그렇죠. 근데 이 장충기 사장이 원래는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예. 이재용 부회장이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독대하고 난 다음에 뭐 어떤 재단이나 이런 거 출연을 하는 거를 이재용 부회장이 장충기인 나한테 줘서 사실 이루어졌다. 정의나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진술을 했다가 진술을 바꿨다면서요. 그랬죠. 이재용 부회장한테 받은 게 아니라 나 안종범이라는 사람한테 네, 받았어. 그랬었죠. 예. 그러니까 특검에 조사받을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를 한 다음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서류를 가져와서 본인한테 줘서 그걸 집행을 했다. 왜냐하면 돈을 지금 이게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에 돈 지급한 거예요. 10억 이상을 지급한 건데 이 돈을 삼성에서 지급할 때 본인은 처음에 특검 조사할 때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부터 받아서 줬다 했다가 나중에 이제 재판 과정에서 뭐라고 말을 번복을 했냐면 안종범 전 수석이 직접 받았다. 이렇게 이재용 얘기를 했어요. 부회장한테 받은 게 아니고. 그 말은 결국 뭐냐면 원래는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뭐 그게 무슨 지시든 아니면 어떤 협조든 여러 가지 형태의 독대 이후에 삼성이 정유라를 지원하라고 하는 그런 또는 뭐 여기는 장시호입니다만 한국 동제 스포츠 영재센터를 지원하라고 하는 어떤 지시를 받고 그걸 집행했다고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처음 진술대로 하면 그렇게 됐을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것과 비슷한 형태의 말로 흘러갈 수 있으니 이걸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충기 이제 사장이죠. 장충기 사장 입장에서는 이거를 대통령이 지시해서 받은 게 아니라 안종범 수석이 직접 받았다고 얘기함으로써 대통령과 삼성과의 연계성을 좀 끊어보려고 하는 그래서 뇌물죄로부터 두 사람 다 처벌을 면해보려고 하는 시도. 그게 또 그 뒤에 삼성이 진술하는 여러 진술들이 이 내용으로 지금 일치돼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전에 얘기했던 조사받으면 했던 내용과 실제 법원에서 했던 내용을 번복한 이유는 전체적으로 삼성이 큰 그림을 그리고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치시키기 위해서 진술 번복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그 큰 그림이 결국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이끄는 이런 걸로 너무 명백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아, 이게 딱 그림을 보면은 추리소설 여름에 국민들 많이 읽으시는데 이렇게 느껴지는 건 뭐냐면 끊고 있구나. 선을 끊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이 사안에 지금 참여한 부분들에 대해서 기존의 증언들이 이 진술들이 번복되고 있고 그리고 최대한 연관고리들을 끊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대한 팩트가 지금 있고 물론 이제 간접 증거긴 합니다만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직접 증거는 아니겠죠. 정황 증거로 이제 판단되게 됐는데 이러한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진술 번복이 재판부의 결정에 그렇게 유효하게 작용할 것이냐 이건 전 아직은 좀 의문입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손종일 변호사께 질문 드릴게요. 저번에 이 장시호가 특검에서 진술한 게 있어요. 대통령하고 이재용 부회장하고 이제 독대하기 전에 장시호가 퀵서비스였나요? 퀵서비스로 그 10억 원 청구서를 보냈다라고 진술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급하게 그 동계 영재 그 스포츠 센터 계획안을 가져와라. 그러니까 부랴부랴 만들어서 시간이 없으니까 퀵 서비스로 배달을 해서 이영선 행정관한테 가고 이영선 행정관이 그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독대 자리에서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전달을 했다는 건데 사실 삼성전자에서 입금한 금액이 10억 7,800만 원이거든요. 10억짜리 계획서가 이렇게 급조돼서 퀵 서비스로 청와대로 전달되는 것 자체도 사실은 비이상적이죠. 우리가 기업에서 10억짜리 돈 계획서 하려면 얼마나 회의를 거쳐서 치밀하게 만들어가지고 계획이 또 통과 결제 라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장시호의 그 증언은 뭐냐면 이 최순실이 중간에 이런 어떤 그 금전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독대 자리 직전에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급하게 급조해서 퀵 서비스로 배달한 것이다. 그런 것들이 지금 특검 그 형사재판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어찌 보면은 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은 지금까지는 대통령에게 레이저 눈빛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직접 압박을 받았다는 피해자라는 주장을 했었는데 갑자기 또 어제 번복한 것은 이런 전략이 바뀐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글쎄 지금 이제 어떤 압박을 받은 게 압박을 했다는 주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냐 아니면 최순실이냐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히 뇌물 관련된 재판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 소위 제3자 뇌물수수로 기소된 부분이 있고 또 정유라에게 직접 지원된 부분. 이거는 그냥 뇌물로 기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부정한 청탁이 없어도 되는 겁니다. 다만 근데 부정한 청탁은 없어도 되지만 소위 경제 공동체라는 게 입증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유라나 최순실에게 주는 것이 곧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게 주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는 것이다라는 게 입증이 돼야 되는데 글쎄요. 이게 이제 물론 사실은 뇌물을 준 사람 받은 사람이 같이 선고가 돼야 되는 게 원칙인데 구속 시점이 틀리다 보니까 한 2달여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선고는 이달 하순쯤 나겠습니다만 과연 거기서 전부 유죄를 받아낼 수 있을지 아니면
제3자 뇌물과 또 뇌물로 각기 기소된 부분이 또 결과를 달리해서 할 수가 있을지 네. 조금 이 재판은 이상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선고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구속 시기가 틀리다 보니까 뭐 준 사람이 유죄면 사실은 받은 사람도 유죄가 거의 당연하겠죠. 나는 거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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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 사람이 무죄를 선고받으면 사실은 받은 사람 재판 더 할 필요도 없이 예. 그 부분은 무죄가 되는 것이고 좀 묘한 재판입니다.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네, 이재용 초유의 사태니까요. 이 네. 국정농단 사태가 그럴 수밖에 네. 없겠죠. 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은 다음 주가 벌써 결심이니까요. 곧 법적인 판단이 어떻게 나오는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랜만에 정유라 씨 정유라가 등장했네요. 예,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정유라 씨 예전에 돈도 실력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네. 돈 자랑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런데 또 대한승마협회 선수수당은 꼬박꼬박 챙겨갔다고 합니다. 훈련비 먹튀예요, 먹튀. 네. 나중에 지금 드러나서 좀 어이가 없는 상황인데요. 아, 저도 어이없더라고요. 2014년, 2015년에 벌어졌던 일이에요. 국정농단 사태 벌어지기 전 좀 안심하고 있을 상태인데 이때는 정유라 씨가 출산을 한 즈음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를 낳느라고 승마훈련 못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독일에 나온 영상 장면 봤을 때 최순실은 없고 정유라가 말을 탈 때 삼성 임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동영상을 찍으면서 야 이걸 회장님이 보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오랜만에 다시 우리 유라가 말을 탔다. 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해요. 저 영상이 있죠. 지금. 네. 네. 그런데 이 전에 출산하고 이제 몸을 추스리고 있을 때 승마 선수를 운동하기는 여의치 않은 그 시점에 대한승마협회에 정유라 씨가 청구한 비용이 있는데 네. 승마 국가대표 정유라 명의로 이 명목은 뭐냐면 선수 수당 국가대표 선수니까 수당 주셔야죠. 예. 급식비 주셔야죠. 급식비 주셔야죠. 그래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훈련을 했을 때 그 훈련이 인정될 때 지급되는 비용이에요. 이거 어찌 보면 이제 국가가 지원하는 거예요. 운동선수. 국민 세금으로 주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예. 2천만 원 가량 됩니다. 작은 돈이 아닙니다. 1년 남짓 동안 2천만 원을 선수 수당 및 급식비로 수령을 했는데 문제는 이게 감사원이 여기에 대해서 판결한 거예요. 이 돈 회수해야지. 왜냐하면 이때 운동 안 했잖아 정유라가. 네네. 그 대한승마협회는 2천만 원이 펑크가 난 거 아니에요? 네. 이걸 그럼 본인한테 회수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네, 당연하죠. 돈 좀 주세요 하고 있는데 지금 안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입장에서는 할 만한 노력은 했어요. 그러니까 덴마크로도 우편을 보내보고요. 미슨 빌딩에 있는 곳도 이제 그 우편을 발송해서 지급하라고 독촉도 하고 심지어는 최순실 변호인 사무실로 네. 우편 발송해서 돈 반환하라 이런 문서는 보냈던 모양인데 네. 지금 정유라 씨가 이 2천만 원을 신경할 겨를이 없고 사실 정유라 씨가 한국 내에 재산이 있으면 네. 대한승마협회에서 가압류해서 집행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아마도 그거는 순차적으로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정유라가 참 그랬던 것이 2천여만 원을 받으면서요, 최 교수님. 증빙 서류 같은 거를 당연히 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증빙 서류도요, 다 허위로 작성했다는 거예요. 무슨 뭐 제출 기한도 초과됐고, 뭐 훈련 장소, 뭐 이런 거 다 누락돼 있고, 선수 서명 불일치하고, 허위 내용으로 증빙 서류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2천여만 원을 그냥 받았던 거죠. 그리고 지금 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회도 문제가 있는 거죠. 이렇게 부실한 사문서 위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왜냐면 서명이 없는 경우도 있었고요. 도장을 다른 사람이 찍은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서류를 가지고 돈 2천만 원을 내줬다고 하면 협회에서 일을 집행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제대로 그러니까 검토도 안 하고 돈을 막 내준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의 책임은 제대로 이게 서류가 들어와서 제대로 훈련했는지를 검증해서 그리고 돈을 지급을 해야죠. 특히 훈련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인이 선수촌에 들어와서 훈련한 것도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애 낳고 집에 있으면서 마치 훈련한 것처럼 지금 거짓말로 서류를 꾸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여러 가지 정황상 봤을 때 훈련을 안 했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그런 부분을 검증하지 않고 협회에서 그냥 이런 부실한 서류들을 가지고서 선수 서명 자체도 서류가 다 불일치하대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서명한 게 아니라 서명 자체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럼 눈으로 봐도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협회에서 지급을 정지하고 문제가 있는 선수에 대해서 확인을 했어야죠. 그런 확인도 안 하고서 이렇게 돈을 지급하고 지금 송 변호사님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절차는 취하고 있지만 그들의 책임도 저는 크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또 돈을 받아낼 생각도 없는 것 같고 그냥 누군가가 협회에 이런 압력을 가하지 않았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단순히 정유라를 보고 이렇게 했을 일은 없잖아요. 만약에 정유라가 아닌 다른 선수가 이런 일을 했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협회에서 이렇게 허술하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꼼꼼하게 따져서 주죠. 그럼요. 그렇다고 하면 결국
이 협회도 최순실이라는 존재, 그 뒤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이 두 사람의 존재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허술하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지금 것이죠. 이 방송 지켜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힘들게 돈 버셔서 낸 세금이 이렇게 줄줄 새 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요. 이게 2천여만 원을 환수할 수 있는 기한이 지난달 16일까지였대요. 네. 7월 16일까지였다는 거예요. 그럼 이 돈 이제 지나갔죠. 지나간 겁니까? 이것을 물어내야 할 사람은 단 두 사람이죠. 정유라 본인, 선수니까. 또 그 모친 최순실 씨. 네. 지금 승마협회를 쥐락펴락했던 정황이 다 나오고 있잖아요. 네. 우리가 대한승마협회는 마치 뭐 별도의 조직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 삼성이 장악했던 조직 아닙니까? 네. 기업들이 우리 운동경기 하나씩 후원하면서 정말 올림픽 때 좋은 성과를 내기도 하고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총수 간담회 보면 동계올림픽에서 뭐 어느 정도 성과 예상하십니까? 롯데 신동민 회장이 얘기하잖아요. 색깔은 따지지 않고 2개 정도 목표로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후원하면서 이루어지는 게 승마협회인데 네. 삼성이 장악했던 조직이고 그 관련 당사자들이 지금 다 재판에서 네. 아까 우리가 언급했던 인물들이에요. 그런데 이 돈 회수할 의사가 전 없어 보입니다. 승마협회 자체에서. 네. 그리고 최순실과 정유라 이 돈 물어낼 의향이 없어 보입니다. 자,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공중에 떠 있습니다. 지금 혈세 2천여만 그러니까요. 원이. 예. 네. 만약에 이게 이제 횡령이나 사기로 기소하겠다면 바로 낼 겁니다. 아마도 그런 검토를 이미 특검에서는 했었다고 하고 이것이 논란이 되면 아마도 뭐 그 사람들한테 2천만 원이 아주 큰 돈은 아닐 테니까 즉시 반환하지 않을까 싶은데 조금 더 의지를 갖고 네. 환수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되고 사실은 정유라 씨뿐만 아니라 이렇게 부실하게 지급된 게 얼마나 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도 네. 사실 전수조사해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정유라 씨를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게 아직 이런 여러 가지 혐의는 많은데 아직 법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특검이 이제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수사를 한 사람이잖아요. 넘길 때가 됐는데 지난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서 유리한 진술을 한 뒤에 맞아요. 너무 좀 이렇게 봐주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전격 얘기도 등장을 나오고. 했죠. 예. 저는 이제 봐준다고 생각하진 않고 특검의 입장에서는 활용할 가치가 있다. 네. 왜냐하면 전세를 한번 역전했잖아요. 예. 애초에 이 최순실 씨가 구속된 상태에서 특검 조사를 받고 이 재판에 기소가 될 때 특검이 마지막 퍼즐이 정유라다. 정유라다. 정유라가 국내에 들어온다면 최순실이 마음을 바꿔서 네. 진실을 털어놓을 가능성도 있다. 그랬었죠. 흔들 수 있다 그랬는데 결국 못 들어오고 재판은 시작됐고 뒤늦게 대마크해서 송환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최순실의 지렛대로 정유라를 활용하는 것은 틀렸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정유라 씨가 마음을 바꿔먹은 거예요. 지금 제2의 장시호의 길을 가는 거냐 아니냐 이게 귀추의 주목이잖아요. 네. 어쨌든 한 번 법정에 나와서 판을 흔들었어요. 그러니까 특검 입장에서는 변호인단과 지금 연락도 안 된다고 하고 정유라 씨가 그렇다고 그래요? 두문불출하고 예. 있는데 특검과는 연락이 되고 있다면 우리나라는 이 변호사 두 분이 너무 잘 아시지만 이 프리바게이닝 네. 형량을 가지고 딜을 하는 건 없어요. 네. 피의자하고. 예.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선처를 해줌으로써 양형의 협조를 참작함으로써 정유라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장시호의 경우를 본 거잖아요. 그래서 석방 기한 되니까 풀어주고 지금 아이하고 잘 지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또 필요하면 불러서 협조하면서 이런 것을 정유라가 기대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국정농단 투데이 정유라 얘기까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또 화제의 인물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